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년 증시를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필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만한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증시 역시도 상저하고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글로벌 투자은행을 비롯해서 우리 전문가들 역시도 우리나라가 장기간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우리 증시가 내년 초를 저점으로 해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저성장 국면이라는 이야기는 뭐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나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게 저성장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과거처럼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경제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저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산업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인구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가 지금 고착화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게 이제 저성장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곳이 있죠.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미 뭐 잃어버린 20년 이야기하고 이미 저성장이 됐는데 일본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라고 그래요. 근데 1%라고 이야기하는데 1% 앞에다가 대부분의 전문가나 기관들이 연구원들이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안정된 1%.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도 안정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내년에 좀 청룡해, 좀 용해해라서 뭐 좋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저성장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장기화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저성장 국면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이게 사회적 분위기 바뀌어야 되고 산업 구조도 변형해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차분차분히 가면서 다시 이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을 작업을 해야 될 텐데요. 내년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약 1.7%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해요. 잠재 성장률이랑은 여러 가지 다 GDP까지 다 따지자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은 기년 경쟁 성장률은 한 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성장 원인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국가사적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정치가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는 부분들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내년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느 한쪽 당이 완전히 완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비슷비슷하게 지금은 이제 어느 한쪽이 완벽하지만 비슷비슷하게 또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면 정부가 하려는 일도 지지부진해지고 또는 한쪽 당 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또 정치가 혼란하면 경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세제 개편도 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상황을 다 알고는 있는데 서로 양당이 법을 합의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내년의 증시는 이런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선전이 기대된다.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를 끌어오고 이렇게 발전해온 밑바탕에는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자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그분들이 잘하는 것 이면에는 개별 기업인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성실한 지금까지 노력, 그다음에 추진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전체적인 업황도 중요하겠지만 개별 기업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본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들 뭐 요즘에 정치적인 상황하고 좀 맞물려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야당에서는 왜 재벌 총수들을 들러리 세우냐라고 하지만 재벌 총수들께서도 들러리가 아니라 본인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거기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네덜란드 갔다 왔는데 ASML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뭐 삼성 이재용 회장 오늘 귀국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나의 이번 출장의 90%는 반도체다.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ASML하고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간 거니까 이런 개별 기업들의 진짜 피나는 노력과 끈기 있는 정성 때문에 지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에는 특히 증시는 개별 기업의 선전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네, 일단 내년 저성장 속에서도 개별 기업의 선전이 기대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주도 섹터를 두고도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언급이 되는 섹터를 살펴본다면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 IT 등이 있는데 2차 전지를 두고는 좀 성장통에 있다라고 하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에 좀 주도할 만한 섹터 한 3가지 정도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해드리면 반도체. 반도체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이창용 총재께서도 국민 여러분 반도체는 내년 잘 될 거니까 잘 좀 네.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시는 거에 그 말의 무게를 좀 생각해 보거든요. 그건 확실하다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 업황이 좋을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이 치열하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은 점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HMM 시장의 성장세. 그다음에 이제 그 비메모리가 일부 수요가 위축되긴 했지만 메모리 공급과잉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감산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낸드 시장은 부진하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감산, AI, 반도체 수요 사이클 이런 전체 부분을 다 생각해 볼 때 내년 반도체는 당연히 좀 유망 종목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정할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반도체를 제 1번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상황이. 두 번째로는 이제 조선인데요. 조선 3사 수주 잔고가 양호하다. 그다음에 조선이 지금 업황 사이클이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로 간다.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조선사들을 보면 많이 수주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주로 이제 차세대 에너지 운반선 이런 것들로 기술력이 필요한 걸로 많이 됐단 말이죠. 얼마 전에도 하나오션에서 암모니아선 수주했다 그래서 막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내년에 올해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수주가 감소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수주 잔고가 일할 양은 한 2, 3년치 제가 보기엔 3, 4년치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오히려 지금 조선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조선이 좀 유명하게 보인다. 조선과 여기서 말씀드린 조선과 관련된 업종들은 다 해당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산업 전망이 상당히 밝답니다. 네. 이거는 모든 연구 기관에서 다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가 1,800개의 후보 물질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연구 기관들에서 다 취합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그 바이오 기업들이 현재 후보 물질 개발하고 있는 게 1,80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창의적으로 현재 의약품을 바이오를 생산해내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속도들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속도가 천천히 가다가 결국은 연구라는 것은 처음 시작의 속도는 적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 시작하면 그다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바이오도 내년에는 좀 일부 꽃을 좀 피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 조선, 바이오 내년에 좀 꽃 좀 피우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그중에서 반도체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최근에 HBM 이야기도 있었고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건 CXL도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시장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가 좀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대형주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걸 고객사로 둔 쪽에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 대형사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하시라고 권유하고 싶고요. 네. 이거는 저도 일부 주식을 투자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저도 하긴 하는데 반도체는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권유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세 종목도 아까 세 분야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 답이 없잖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대형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가시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제주 반도체가 상한가 치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SFA 반도체라는 회사가 후공정 조립하는 관련된 회사인데 생각해 보세요. 제주 반도체가 뭐 하는 회사죠? 우리 잘 몰라요.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네.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십니다. 근데 반도체 회사들도 대형 반도체 회사 빼놓고는 사실은 그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 어떤 거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결과를 이끌어가는지 우리 여기 나오신 전문가님들도 그 공정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라고요. 그렇다면 제주 반도체는 설계하는 회사잖아요.
일반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고 SFA 반도체는 후공정하고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거냐를 찾아볼 적에 예를 들어서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투자를 권유하는 쪽에 하나거든요. 어느 특정 종목을 저는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네. 하는 이유가 이 회사는 삼성전기에서 옛날에 분사돼서 나온 회사이다가 삼성의 이정희 회장하고 이 회사의 지주회사 대표하고 약간 특수관계처럼 돼 있는 그런 회사. 네. 그럼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정보나 공부를 하시. 이거는 제가 특수하게 누구한테 정보를 빼낸 게 아니라 다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거를 우리 반도체를 투자하신다는 개인 투자자가 대형주 말고 네. 그냥 이런 관련된 그 반도체랑 관련된 중소형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다 하면 이렇게 그냥 찾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그 보석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도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 쪽으로 설계하는 회사인 거냐 아니면 뭐 후공정하는 회사냐 패키지 네. 회사냐 뭐 이런 거 잘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들을 공부하기 싫으시면 대형주 가셔야 되고요. 공부를 철저하게 하시면 좀 이런 중소형 중에서 관련 주들을 좀 잘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중소형주 중에서도 잘 찾아보셔야 되겠고 대형주 안에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반도체에도 이제 좀 겨울이 좀 찾아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반도체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팹리스 회사 같은 경우는 설계니까 설계가 더 중요하게 될지 네. 설계도 어떤 분야의 설계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박 설계라 그러면 조선에도 선박 설계라 그러면 그냥 전체 설계가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전기 부분 설계 어느 그 분야별 설계 다 그 엔진 부분 설계 다 설계가 워낙 크거든요. 네.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설계를 다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반도체 팹리스,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면 어느 설계 회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후공정은 어떤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다 보면 결국은 어디랑 거래를 하고 어떤 그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잘 대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약간 대비를 좀 하겠다 그러면 역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네. 내 투자 금액을 좀 잘 나눠서 대형주도 좀 가지고 가시고 좀 수익률을 높이려면 중소형주 내가 좀 공부해서 갖고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저는 항상 뭐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분산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조선 섹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부진을 겪었다 이제 좀 뭐 수수 이야기도 들려오면서 좀 백고동을 울릴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조선 대형사 3사가 있잖아요. 네. 대형 3사가 있고 또 나머지 조선과 관련된 업종 회사들도 있고 철강 회사가 또 조선과 관련이 있긴 한데 저는 하나오션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화오션이 이제 작년에 이제 완전히 하나로 넘어가면서 이제 경영진을 다시 이제 꾸리고 이제 올해 첫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내년에 완전히 시작해갖고 하는 게 2024년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반기 수준은 뭐 저조했다고 하지만 이 회사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이제 주인이 와서 이제 경영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엊그저께도 암모니아선 수주했듯이 고부가치 선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방산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이 왜 방산을 추천 안 했냐고 그래서 근데 방산은 또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 방산 이야기 좀 많이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죠. 뭐 네. 폴란드 정권이 바뀌어서 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도 하니까 그런데 하나오션은 내년에 잠수함 사업도 있고 이런 방산에 특화된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고부가치 사업으로 선박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일반 경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경영진이 이제 회사를 인수하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성과를 좀 보여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거다는 이야기를 물론 다른 회사가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더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같으면 뭐 지금 HD 한국조선해양도 좋고 삼성중공업도 좋고 다 뭐 여러 가지 그 성장세를 갖고 있지만 네. 저라면 하나오션 같은 데 투자해보지 않을까. 왜? 내외적으로 네. 충분히 여건이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3사 중에서도 하나 오션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바이오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 만료 이슈도 있고요. 기술 수출이 좀 중요한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K-바이오의 저력을 과시할 만한 곳은 또 어딜까요? 저는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았다면서요.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정보나 자료를 얻는 데는 어디일까요? 이런 학회나 어떤 회의, 뭐 그다음에 발표 자료,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 이해는 사실 우리가 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다 전문성이 가진 거기 때문에. 우리 사실 바이오 얘기하면 주사를 왜 맞아야 되는지 의사 선생님이 맞으라고 해서 맞는 거지, 주사 선생님이 어떤 것을 처방했는지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네. 의사 선생님한테 세세하게 물어보기 전에 모릅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회사들이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 좀 보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지스나 셀트리온,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카카오헬스, 롯데바이오 로지스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좀 뭐 셀트리온은 이번에 합병해서 1월 달에 바로 상장한다고 저희 집에도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유한양행 같은 회사를 추천해요. 많은 분들이 유한양행 네. 주가도 잘 안 오르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일단 지배 구조가 좋아. 그러면 ESG 경영에서 G는 100% 네. 점수를 100점을 맞고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저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유한양이 같은 경우 지금 새로운 신약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외국 제약회사들이 한국 제약회사와 합작회사 할 때 네. 제일 제일 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유한양행이랍니다. 아. 이 외국 회사들이 할 때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거든요. 일단 신뢰도, 그 다음에는 안정성,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이번에 올해는 바이오는 정부가 바이오 펀드로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력으로 오래 걸리잖아요. 개발하는데 10년, 20년 걸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얼마 전에 뭐 종군당의 노바티스의 기술 수출을 1조 2천억 한다고 네. 또 했는데, 이런 회사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바이오가 내년에 조금 우리한테 좀 먹거리로 제대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과거처럼 그 바이오 주식이 좋다고 그래서 막 몰려드는 사태 뭐 이런 네. 거 말고 정말로 기술력으로 보여주는 시기가 내년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